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홍장원의 공작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여당 의원만 놓고 반쪽짜리 제가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고요. 정권을 파괴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최종 변론이 진행이 됩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부터 73일 만인데요. 오늘 탄핵심판 절차가 마무리되고 이제 3월 중순 최종 선고를 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양측 대리인단의 종합 변론은 2시간씩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시간 제한 없이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탄핵 심판과는 다르게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최후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최종 변론의 길이가 더 길어지지 않겠나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진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어떤 입장을 밝힐지, 마지막 승부수로 어떤 깜짝 카드를 던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께 아픔과 또 어떤 혼돈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사과해야 한다, 그런 입장이고요.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본인의 어떤 방어를 위한, 방어권을 위한 대국민 호소가 담기지 않을까.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은 사과를 해야 된다. 장수로서 내가 모든 책임진다. 이런 좀 메시지가 과감하게 좀 나왔으면 좋겠고, 개헌을 통해서 한번 순차적으로 대통령께서 이런 메시지를 주면 좋겠다는 거 희망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시대정신에 맞게끔 통합의 메시지를 하나 내줬으면 좋겠다. 최후 진술서를 대통령이 직접 쓰고 또 헌법재판소에 직접 나와서 이 내용을 읽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후 진술인 만큼 그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많은 언론들이 지금 예측을 하기로 우선적으로 계엄의 정당성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의 부당성에 대해서 강조를 할 것으로는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이 분위기를 좀 전환시킬 깜짝 카드가 제시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짚자면 어떤 반성과 사과의 뜻도 제시하지 않겠냐라는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이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하기 전에 약 4시간 정도 또 따로 변론을 또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 있었던 쟁점들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된 상태에서 좀 윤 대통령의 진정성을 좀 엿볼 수 있는 저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앞서 우리 김대식 또 수석 원내대변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최후 진술에서는 조금 더 국민 통합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재판관들이 생각을 하기에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정 이상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윤 대통령이 일부 언론의 그런 보도대로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이 비선출직인 헌법재판관 8인이 좀 일방적으로 결단을 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 또한 윤 대통령도 스스로 이야기를 했듯이 이 경고성 계엄을 왜 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이 남은 2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해도 이 정상적인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개헌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선택지는 인용이든 기각이든 저희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 야당이 무더기 탄핵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탄핵이 기각된다라고 했을 때는 국회를 해산시킬 수 있는 정도의 견제 장치를 또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임기 단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선택지들을 열어두고 좀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도 좀 기각 의견으로 좀 기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일 것으로 보입니다. 뭐 윤 대통령의 상황 반전을 위한 정치적 깜짝 카드, 뭐 이건 지금 주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개헌, 임기 단축 개헌 얘기도 나오긴 했었는데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의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는요, 헌법 재판관들의 결정에 있어서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최후 변론이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탄핵 심사를 거치면서 헌법 재판관들의 마음의 결정은 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오늘 동아일보 일면의 기사 제목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헌재 결정에 승복할 마지막 기회다. 네. 정말 이게 제대로 뽑은 리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는 국민들께 진솔한 사과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과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좀 명확히 명시를 해야 되고 그게 진정성이 또 느껴지려면 이 사과라는 한 문장 뒤에 변명이 이어지면 안 됩니다. 네. 그냥 내가 앞으로 뭘 잘못했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재벌 방지 정도의 내용이 담겨야지 또 여기에 대고 계엄 선포한 것이 뭐 야당에 대한 예산 삭감이다 탄핵이다 이런 얘기하시고 부정선거 의혹 얘기하시면 정말 마지막까지 국민들을 실망시킬 수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부하들은 좀 선처해달라 이런 네. 말을 곁들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이런 뭐 예상과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만 과연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 어떤 메시지를 담을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여당에도 아주 중요한 영향을 향후에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기 대선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에 담긴 메시지가 여당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도 또는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을 자신의 포켓 정당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분명히 보여줘야 돼요. 보수가 살려면 대통령 그렇습니다. 메시지가 오늘 그동안 중요하다. 이제 많이 옹호하고 디펜스 해준 국민의힘 또 지지층들에게 감사하다. 그렇지만 나는 이제 앞으로 사법 절차와 또 헌재 심판의 결과를 무조건 나는 수용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나로 인한 국민의힘이 정치적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정도 나가줘야 하는 거예요. 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할 수도 있죠. 중도층에 가 있는 이런 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이건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놓고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고민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강성 지지층을 향한 강성 메시지 지금 줄곧 이 입장을 일관해 왔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강성 메시지로 일관을 한다면 지금 정치권 여야의 가장 화두가 꿈쩍 않고 있는 중도층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번에도 강성 메시지를 담았을 경우에는 중도를 잃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그렇습니다. 오히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을 지지하는 지지층을 환호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다수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아직도 좀 그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구나. 자신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이렇게 인식이 된다라면 헌재 탄핵 심판 결과도 그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네. 만약 헌재가 탄핵 심판을 인용했을 때 치러지게 되는 조기 대선에도 여당 후보에게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헌재 심판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계엄을,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선포한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다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그 국민들의 마음 또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 측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상대 국회 측도 막판까지 지금 최후 변론 전략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도 이 탄핵 인용을 기대하면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대장정의 마무리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0시간 동안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파면되어야 하는지, 이 내란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가야 할지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서 재판을 하시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님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은 지금 파면이냐 파멸이냐 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윤석열 파면으로 국가 정상화로 가느냐, 윤석열 복귀로 국가 파멸로 가느냐, 두 갈래 길 중에 선택해야 합니다. 윤석열 파면이 국가 정상화이고 민생 회복과 경제 위기 극복의 길입니다. 오늘 오후 2시 헌법재판소에서 국회 측은 대리인단 변호사 10명 정도가 7, 8분씩 시간을 나눠서 릴레이로 이 비상계엄의 위법성, 위헌성을 강조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더군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대통령이 한 행위를 이번에 이제 탄핵 심판 과정에서 따져보면서 이거는 파면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명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요건이, 그러니까 선포할 때 요건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절차도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통치 행위를 넘어서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 예를 들면 군을 통해서 선관위와 국회로 군을 보냈던 그런 행위라던가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다던가 특정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던가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대통령의 정상적인 통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동안 변론기일에서 여러 쟁점들이 다뤄졌다. 이렇게 국회 측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이번 이 최후 변론에서는 국회 측에서는 어떤 공방성 또는 공세적 발언이 아니라 이 탄핵 심판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얼마나 중요한지 대통령이 왜 직무에 복귀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으로 왜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좀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의 행위가 명백하게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들이 그리고 검찰의 뭐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국회 측에서는 당연히 자신 있게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최종 변론이 모두 끝나면 이제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거치게 됩니다. 이 평의에서 최종 선고를 결정짓게 되는데요. 10차 변론까지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들은요, 각각 직접 던졌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잠시 보시죠.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기사에서 봤습니다.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그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비상계엄 전에 대통령실에서 있었던 그 회의가 있잖아요. 간담회 정도로 본다. 통상적인 국무회의하고는 달랐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헌법재판관들이 던졌던 이 질문 내용들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판관들이 질문을 던진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요. 자, 그런데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섰다는 점이죠. 헌법재판관 질문에 직접 답변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는 증인 신문도 윤 대통령이 직접 하기도 했죠. 자, 과연 이러한 과정들이 이 탄핵 심판 최종 결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지켜보겠습니다.